안녕하세요. 성북동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는 SK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거 32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저는 한 동영상당 한 문제씩만 다룰 거예요. 한 동영상당 한 문제씩만 다룰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법 강의가 들어가면 문법 강의도 정확하게 한 챕터만 딱 다뤄가지고 한 장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야 공부하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영어 공부는 오랫동안 걸쳐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며칠 동안 밤새가지고 공부하고 며칠 동안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계속성을 가지고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래 지속한 내용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께 요청을 드리거나 혹은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꾸준히 오랫동안 보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뭔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영어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복습을 간단하게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노리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좀 부담을 덜은 상태에서 많이 영어 공부하시는 거 좀 바라보네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1번 문장부터 보실게요. 자, in an experiment, researchers presented participants with two photos of faces and asked participants to choose the photo that they thought was more attractive and then handed participants that photo.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한 실험에서 researchers, 연구자들이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with two photos of faces, 두 장의 얼굴 사진을 presented,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To choose the photo that they thought was more attractive. 그래서 즉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고르라고 요청을 한 후에 and then 그 후에 handed participants that photo. that photo니까 즉 그 이전에 얘기했던 photo인 거죠. 즉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진을 참가자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문장을 읽어봤고요. 문법이요. 첫 문장에 주어가 researchers예요. 그래놓고 동사는 presented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하나가 아니죠. 여기 presented가 있고 병렬의 등인 접속사 and가 나온 다음에 asked 동사가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 줄에 다시 and가 나온 다음에 세 번째 동사인 handed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이 꽤 기니까 근데 주어는 전부 researchers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ask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ask는 오형식의 ask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이렇게 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즉 오형식에서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get이나 want나 like나 ask라든가 tell이라든가 force나 enable, allow, encourage, permit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볼 때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역동사를 대체해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동사는 뭐뭐를 시켰다,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조금 너무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나한테 시켰어가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죠? 내지는 엄마가 나한테 시켰어 이런 거보다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켰다는 표현을 쓰려면 make나 have를 쓰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말씀하셨다를 tell로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오형식의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패턴의 동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ask가 나오고 여기 지금 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이 오형식의 패턴.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참여자들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to choose the photo 부분이 이제 목적격 보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photo는 여기 나오는 부정사 목적격 보호 choose의 목적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서요. That they thought 나왔는데 지금 여기 제가 묶어놨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that부터 attractive까지를 묶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 전체가 그 앞에 photo를 수식을 하는 관계사절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they thought도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이 they thought도 어떻습니까? 요거는 삽입절입니다. 삽입절이라서 요거는 그냥 빼버려도 무관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that 다음에 they는 앞에 나오는 participants를 받는 말이라서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attractive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은 빼놓고 보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계사절 자체가 수식어구니까요. 어차피 문법을 계산할 때는 빼놓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nded 나와서 동사 세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시고 그래서 presented 그 다음에 asked, handed 전부 and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맞춘 것도 같이 봐주시면 더 이상 완벽한 건 없겠네요.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죠. 2번 문장 보십니다. Using a clever trick inspired by the stage magic, when participants received the photo, it had been switched to the photo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the less attractive photo. 그러니까 자 분사구문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Using a clever trick inspired by stage magic. 그래서 by stage magic, 즉 무대 마술에 의해서 inspired, 영감을 얻은 using a clever trick,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when participants received the photo. 그래서 이제 이 참여자들이 사진을 받을 때에 it had been switched to the photo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그래서 즉 참여자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지 않았던 사진으로 it had been switched,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진이.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또 less attractive photo가 맨 뒤에 나와서 그래서 덜 매력적인 사진으로 사진이 바뀌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쳇말로 밑장 빼기 해가지고 사진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서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보고 또 괜찮은 사람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괜찮은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펼쳐보면 다른 사진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 아이돌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진 바뀌면 막 열받아 할 텐데.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장은 본인이 받은 사진이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이었다 라는 얘기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네요. 문법 보겠습니다. Using a clever trick.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릭이 이제 속임수란 뜻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지는 함정 이런 뜻도 있고요.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게 기술을 싹 쓰는 거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속임수라고 해석하시면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using인데 이거는 using 다음에 이제 트릭이 목적어로 뜨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서 이거는 능동형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여기 지금 제 위에 써놨는데 그래서 as they used a clever trick, 그죠? 그래서 그들이 clever trick을 사용해서 그죠? 사용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inspired는 요거는 이제 원 문장이 which was inspired by the stage magic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trick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inspired by stage magic 전체가 trick을 수식을 하는 또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사구문이 나오면 원문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분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 잘 신경 쓰실 게 나는 분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동사구문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특히 문법을 이제 특기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궁금한 게 뭐니?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생이 선생님 전 분사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마음속에 결론을 딱 내려요. 아, 얘가 동사구문 전체에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구나.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분들도 이 분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고1 학생들이라든가 중3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분사는 반드시 연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가 부정사와 분사가 연결되고요. 분사와 동명사도 연결되고요. 분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문장을 쓰는 절의 구성과도 연결이 되고 관계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분사구문편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분사는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분사에 관련된 문법은 제가 나중에 문법 강의하면서 따로 또 해드릴 건데 또 기대하시고 나중에 또 아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inspired 했고요. using a clever trick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첫 줄 맨 오른쪽에 had been switched 떴어요. had been switched 떴죠. 그래서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박스 위에 써놨죠. received 하기 전에 had switched 한 거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 즉 이거 대과거라는 용법이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있을 때 그 과거 이전의 행동을 강조해서 쓰고 싶으면 과거 완료라는 거를 썼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when participants received the photo, 그죠?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사진을 받았을 때 It had been switched to the photo. 그래서 그 사진이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받았는데 받을 때는 뭐 그런 거 보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사진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얘기니까 분명히 이 receive 하기 전에 이제 head switched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스에는 head switched로 나왔지만 head been switched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떴죠. 그래서 이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인데 요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제 which was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앞에 photo를 수식을 하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the less attractive photo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사진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거 보시죠. remarkably 놀랍게도 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당하게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remarkably를 여기 지금 보시는 문장에는 놀랍게도 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remarkably가 뭔가를 수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당히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서 significantly의 의미로 쓰이는 remarkably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놀랍게도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remarkably most participants accepted this photo as their own choice.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this photo입니다. 이 this photo는 뭡니까? less attractive photo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사진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이 사진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골랐는데 더 매력적인 사람을 골랐는데 받았더니 바뀌어서 왔어요. 그러면 열받아야 되는데 열받지 않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 놓고 and then 그러고서 proceeded to give arguments for why they had chosen that face in the first place. 그래서 왜 처음에 자신들이 그 얼굴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argument, 어떤 논거를 proceeded to give, 계속해서 제시했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런 얘기죠. 일단 그 해석은 그렇고요. 문법이요. 첫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as 나오네요. 그래서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가 있지요. 그래서 유명한 전치사입니다. as. 그래서 잘 봐주시고 즉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서 그 사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proceed라는 동사가 있는데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계속하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조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장에 쓰일 때는 계속하여 뭐뭐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continue to랑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치사 for 나옵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이제 why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의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이지만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y부터 in the first place 전체가 지금 한 덩어리 명사절로 쓰여서 그죠? for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절로 쓰여요.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이는 의문문은 주어 동사의 어순이 그대로 가는 간접 의문문을 쓴다. 원래 의문문을 쓰면 어떻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y 같이 이렇게 의문사가 붙는 거면 의조주동, 그죠?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의 순서니까 why had they chosen their face 이런 식으로 가는 어순일 텐데 요거는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야 되니까 여기 they 주어
had chosen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why had they had chosen the face in the first place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주관식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이제 그 단어의 순서를 잘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까 왜 had been switched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had chosen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래서 2번에 나오는 had been switched하고 그다음에 3번에 나오는 had chosen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면 밑에 제가 써놨죠. accepted하고 proceeded 하기 전에 had chosen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이 바뀐 걸 알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원래 내가 이걸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봐주시고 요거는 이제 순서를 잘 따져서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는 수거로 in the first place가 나오는 것도 잘 봐주시는 게 좋았죠. 4번 문장 가시겠습니다. This, 이 this는 그 위에 시험 전체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revealed, 드러냈어요. A striking mismatch, 아주 놀라운 그 불일치를 드러냈어요. 그 불일치가 뭐냐면 between our choices and our ability.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택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줬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to 어쩌고 이렇게 나와서 이 빈칸을 채우는 게 문제였지요. 그래서 일부러 글자를 좀 흐리게 써놨는데 그래서 밑에도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답이 rationalize our outcomes입니다. 그래서 rationalize 한다는 거 합리화한다는 뜻이라서 이게 이제 그 rational한 이 IZE를 제외한 이 rational이라는 게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이런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ZE가 붙으면은 뭐뭐화하다, 뭐뭐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합리화한다는 뜻으로 돼서 outcomes가 결과니까 결과를 합리화하는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ationalize outcomes가 무슨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그 잠깐 밑에 문제풀이 보시면 속아서 다른 결과를 받더라도 사람들은 그 결과를 정당화한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3번 문장입니다. 그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뀌어진 사진을 자기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다른 사진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2, 3번 문장이 다 필요한데 이 1번과 2번 문장은 전체가 배경을 설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사람이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본인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rationalize, 즉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this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이 실험의 결과가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rationalize outcomes, 그래서 결과를 합리화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인상적인 그 불일치를 드러내 보여준다 라는 해석입니다. striking, 놀라운 이런 뜻이라서 surprising으로 쓸 수 있고 인상적인 이런 뜻이라서 significant로 쓸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놀라운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나오는 건 뭐 기본적인 얘기일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bility 다음에 to rationalize outcomes가 나오는데 이 to rationalize가 즉 합리화를 하는 능력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앞에 ability를 수식을 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지금 이 녹색 화살표 쭉 보시면 녹색 화살표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박스에다가 아예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써놨죠.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든가 내지는 뭐 어떤 책 같은 데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의 용법은 부사적인 용법이 많아요. 그리고 뭐 뭐뭐 하기 위하여의 목적의 용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다른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좀 쏠쏠하게 쓰이면서 되게 어렵게 쓰이는 용법이 이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저는 오히려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 형용사적인 용법은 정말 익숙해지면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정사 앞에 쓰이는 다른 단어를 보고서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그 2번에 주로 결합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해놨는데 요거를 몇 번만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그냥 특정 명사가 딱 나오고 그 뒤에 부정사가 있으면 이건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패턴이 딱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원래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1번에 여기 해석 보시죠. 그래서 1번의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한 이런 해석은 형용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형용사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ability to rationalize면 합리화하는 능력, 그죠? 그래서 이제 합리화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로 결합하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뭐 능력이라든가 권리, 노력, 시도, 계획, 방식, 방법, 뭐 전략, 결정, 열망, 뭐 시간, 또 미인은 보통 S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단, 그죠? 방법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회라는 뜻의 opportunity와 chance가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뭐하는 능력, 뭐뭐하는 권리, 뭐뭐하는 노력 등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딱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오히려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보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나오는 이런 명사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외운다 이러지 마시고 자주자주 봐요. 그냥 자주자주 보고 그 다음에 아니야말로 생각나면 바로 영상 틀어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잠깐 어딘가에 적어놨다가 잠깐 꺼내서 봐도 되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주자주 봐주시면 금방 이제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same finding. finding인데 finding은 어휘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finding이 물론 이제 find는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동사가 그죠? find 동사 자체가 명사형이 없으니까 그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게 동명사적인 해석으로 그냥 찾는 것 뭐 찾음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연구나 조사 등등의 결과물 이런 뜻으로 finding이 쓰인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 finding에 s를 붙여가지고 결과가 여러 개면은 findings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이거는 입시라든가 토익이나 토플에도 다 나옵니다. 탭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니까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거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has since been observed in various domains including the taste for jam and financial decisions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해석이 똑같은 결과들이 그 이후로 잼의 테이스트 맛이라든가 또 financial decisions 금전적인 결정을 포함한 various domains 다양한 분야에서 since been observed 관찰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 일단 in 보시고 이 전치사는 이제 observed in various domains라서 in various domains 이렇게 나와서 이 도메인 자체가 분야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in이 나와서 이게 분야의 전치사로 쓰이는 field in의 in이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cluding이 있어서 이 including은 domains를 수식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원 문장은 which included taste for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인데 그래서 관계사를 빼고 그다음에 동사를 ing로 바꿔주면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ince가 있는데 이 since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has since been으로 떠서요. 지금 has been 즉 조동사 has와
이제 또 수동태 조동사인 been observed에서의 been 사이에 since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두 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수식어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3번. 이 박스의 3번에 since가 이제 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쓰여서 그 이후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since입니다. 그래서 이 since는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다시피 주어 현재 완료 나온 다음에 맨 뒤에 ever since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쫙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말고 지금 쓰이는 주어 다음에 have since pp. 그래서 have 다음에 이제 sinc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완료 관련 동사가 또 나오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위치를 해서 since를 쓰는 그런 두 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쓰여가지고 이제 부사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법은 전치사 since하고 접속사 since인데 좀 조심하실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사 since는, 여기서 나오는 부사 since는 현재 완료랑 100%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또 학원에서도 선생님들도 since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부사 since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치사랑 접속사는 무조건 현재 완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표에도 나와요. 즉 이 전치사 일단 볼까요? 그래서 주어 동사 since 시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요.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로 쓰이는 겁니다. 다음에 접속사로 쓰이는 since도 한번 보시면 since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이 하나 있고 뒤에 문장이 지금 하나 있죠. 그런데 since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제 이래로 현재까지 뭐뭐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서 현재 완료가 주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이거나 접속사로 쓰이거나 간에 since 뒤에는 뭐가 나와요? 시점이 나와요. 근데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 시점이 연도로 나온다거나 명사로 나오게 되면은 since가 전치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이제 문장으로 쓰이면은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인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밑에도 써놨습니다만 이 주의의 1번을 한번 보시면 접속사와 전치사 since는 과거와 현재 완료를 둘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ince가 있을 때 한쪽에 과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쪽에 현재 완료가 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since가 있는데 현재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since 뒤에 뭐 써야 돼요? 과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since를 놓고 과거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탭스나 토익이나 이런 그 공인영어에는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입시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그런 걸 물어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현재 완료가 무조건 since니까 현재 완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since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서 이 표에 정리된 부분을 다 좀 확실하게 알아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차피 이제 아까 잠깐 풀었으니까요. 4번에 이제 맨 뒷부분에 rationalize outcomes를 해서 결과를 합리화한다. 그래서 즉 위의 실험의 결과가 이제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가 그 결과를 합리화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아주 놀라운 불일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다른 결과를 받더라도 사람들은 그 결과를 정당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지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제 주위에 덕질하는 친구들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뀌면 바로 광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건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전체 문장. 자, 1번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 동사 ask. 그래서 오형식의 ask가 나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렬의 등위 접속사 and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ask하고 hand로 동사를 이제 전부 researchers 주어로 연결을 한 거고 전부 과거 시제로 시제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봐주시는 게 좋았고. 자, 2번 문장에서는 using a clever trick 분사구문, inspired by stage magic 분사구문,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세 가지가 전부 분사구문이었죠. 그래서 이 분사구문 쓰는 거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형태도 다양해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 능동의 그 분사구문도 있고 수동의 분사구문도 있고 not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분사구문도 존재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ad been switched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 박스에 had switched는 had been switched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had been switched가 실제로 나와가지고 과거 완료인데 received 하기 이전에 이미 switched 됐다 이렇게 해서 과거 이전에는 이제 과거 완료를 쓴다. 이 부분이 중요했죠. 3번 문장에도 had chosen 나와가지고 과거 완료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 부분. 그래서 accepted하고 proceed 하기 전에 had chosen 한 거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고, 자격과 지위의 전치사 as 봐주시면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for 이하에 나오는, 그죠? 전치사 for 다음에 나오는 why부터 이제 in the first place까지는 간접 의문문으로 쓰여서 전체가 한 덩어리 명사로 쓰여 for의 목적어가 되었다. 4번 문장으로 가서요. striking이 놀라운의 뜻이 있더라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ability를 수식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는데 밑에 있는 박스를 잘 참고해서 형용사적인 용법을 정리한다. 5번 finding 어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since가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는데 이 since의 세 가지 용법을 전부 다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명사 domains가 분야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ncluding이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이렇게 원 문장이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잘 봐주시면 좋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좀 생소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해석도 좀 잘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휘 제가 싹바느질 해가지고 손으로 쳐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성의를 생각하셔서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오랫동안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휘를 좀 외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원래 많이 기억하면 몇 개 잊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외우면서 내가 외운 거를 점점 늘려나가고 또 잊어버리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완벽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33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